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안보정론을 시작하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윤 대통령은 누가 만들어졌죠? 추미애가 만들어졌잖아요. 지금 윤 대통령이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윤 대통령의 구명선이 누구냐? 바로 문재인이가 됐다. 이런 시니컬한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회고록이 사실상 이제 구명줄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거짓말을 거의 다 잔뜩 써놨으니까. 자, 이게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이 회고록 때문에 이 새 김 여사에 대한 특검론이 지금 급부상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러한 가운데 말이죠. 지금 이제 최상병 특검, 요것이 이제 거부권 행사니까 지금 야당이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요거에 대해서 이제 오동훈 신임 공수처장이 출근길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이거 성실하게 수사하겠다. 내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다. 그리고 이미 인사청문회 때 원론적으로는 얘기했잖아요. 일반론적으로 보면 윤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는데, 자, 그래서 오동훈 공수처장의 입장문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자, 이렇게 이제 문재인이가 정말 그야말로 이 풀 뜯어먹는 소리라고 지금 문재인의 이런 이 회고록에 대해서 유근일 논설 고문이 뉴델리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칼럼을요, 조선일보 그 광고란에 게재를 했어요. 그래서 요 앞방송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못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추미애는 역시 근성이 더럽네요. 자, 오늘 말이죠. 이성윤의 북콘서트. 이성윤 요것도 완전히 돈독이 올랐어요. 자, 출마하기 전에도 북콘서트 했는데 또 북콘서트를 했습니다. 야, 이 돈에 눈이 먼 좌파 검찰 출신 변호사들. 참 꼴불견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요, 자기도 이제 욱하는 마음도 있는데, 있었다. 참일하고 굉장히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추미애. 정말 추미애답다. 자, 이 국민들한테 무슨 면목이 있어갖고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건 지금 하는 이 감정 표시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나도 한번 응징을 해줘야지. 나 없이 한번 잘 살아봐.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들었다는 겁니다. 자,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화를 내는 건지, 이거 참 정치 도의도 없어요. 이 상도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서 이 김진표 의장 28일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무조건 재표결에 마무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거 현재로서는 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언론 논설을 보더라도요, 지금 이제 이번 특검법안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비판적 이 언론이 훨씬 더 언론 보도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요, 하나씩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 이 중앙일보 지금 이 기사가 되겠는데요.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손국 기자의 기사인데, 여권 묘한 때 윤 돕고 있다. 커지는 김정숙 논란, 친명 술렁. 그러니까 여러분들께도 저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번 문재인의 회고록과 관련해서 이 야권 동향을 보면은요, 친문들은 지금 난리가 나서 방어 전선에 몰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어 전선을 하는데 방어 전선이 아니고요, 거짓말만 더 늘어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윤건영이 아닌가. 그래서 윤건영이가 말이죠, 이 어제는 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안동 방문을 비교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또 무슨 얘기를 했느냐? 아, 모디 총리 초청장이 있다. 근데 왜 10이냐? 예, 가짜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윤건영의 무식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 아니, 당연히 모디 총리 이 초청장이 있죠. 누가 모디 총리 초청장이 없다고 그랬나요? 있는데 모디 초청장이 어떻게 해서 왔느냐? 초청을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본래 인도 정부는 외교부 장관 강경화, 아니면은 그다음에 이제 문체부 장관 도종환, 이렇게 순서대로 초청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도종환이가 가려고 그러는데 한국 정부에서 누구죠? 이 김정숙이도 간다. 이렇게 하니까 하면서 우리가 초청장을 보내달라. 그래야 이제 갈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도 쓰고. 그렇게 해서 그 초청장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재인과 친문들의 문제점, 맹점은 뭐냐? 국민들을 우습게 보지 말라.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 과정, 모디 총리의 초청장이 오기까지 과정에 과연 처음서부터 김정숙이 이름이 들어가 있었냐 이거요. 김정숙 이름이 안 들어가 있었잖아요. 이걸 김정숙이가 관광하고 싶으니까 나 좀 초청해줘. 강요죄에 걸리는 겁니다. 강요죄. 강요 협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도 정부가 마지못해 갖고 끌려 들어와서 초대장을 보내온 거. 이래서 관광을 한 거. 그 이유는, 아니, 예비비가 우선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청와대에. 그래서 문체부 예산으로
같지 않습니까? 요것만 하더라도. 그리고 그 예비비 신청을 언제 했어요? 불과 4일 전에 신청해서 하루 만에 국무회 의결 3일 만에 배정. 이런 초고속 예산 집행. 저는 듣보잡이에요. 듣보잡. 요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윤건영이는 오늘 또 말이죠. 오늘 또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본인이 CBS에 나와가지고 내가 이 비서실에 물어봤더니 이 모디 초청장이 왔다고 하더라. 보낸 게 맞다. 그래서 왜 거짓말하냐 하고 했는데, 이런 윤건영이가 국정상황실장을 해 먹었으니 이 문재인 정권이 성공하겠습니까? 이런 수준 이하 인간들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평창 동계올림픽 때 트럼프도 초청했는데 트럼프가 바빠서 못 와갖고 딸이 갔다. 그러니까 인도 축제에도 지금 문재인을 오라 했는데 문재인이가 바빠서 부인이 갔다. 이게 뭐가 잘못된 거냐. 그러면서 거꾸로 저급한 정치 공세, 대한민국 외교가 부끄러지는 순간, 회고록을 한 번이라도 읽어본 적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 자, 이게 정말 회고록 읽어볼 게 아니라 신문 기사라도 윤건이는 똑바로 읽어봐라. 이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친문들은 지금 난리가 나 있지만은요, 친명들은 아주 조용하고 참 잘됐다. 라고 생각하면서도 왜? 문재인 친문들이 지금 벼랑받고 있으니까 국민 여론에서. 그러면서도 친명들은 술렁술렁 하는 이유가 이거 잘못하면 지금 최상병 특검법으로 지금 전선을 딱 쫄고 있는데 전선이 무너지잖아요. 최상병 특검법 전선인데 이 삼김여사 특검법으로 지금 무너지니까 친명들은 술렁거릴 수밖에 없겠죠. 예. 자, 그래서 요게 말이죠. 이렇게 이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문재인이가 이제는 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세에서 역공, 삼김여사 특검으로 역공을 취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점에서 굉장히 공헌을 하고 있다. 요런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삼김여사,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김건희 여사는요, 이 명품 가방 수수 문제하고 주가 조작, 그 다음에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이고요. 김정숙은 타지말, 그 다음에 개인 옷값, 그 다음에 사의 특혜 취업 이 의혹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김혜경이는 법카, 그 다음에 노비처럼 이 비서관을 사용해 먹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한 특검론이 지금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재인이가 지금 도와준 것은 바로 뭐냐. 4.10 총선 때 부산에서 지금 우리 국민님이 싹 석권을 했잖아요. 한 석 빼놓고. 자, 전재수 하나 빼놓고 싹 다 먹었어요. 17석 중에 16석을. 자, 그리고 이제 이 경남에서도 3석 빼놓고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PK 부산에서 30석인데 4석 빼놓고 싹 다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선거판 전에는 국민의힘이 PK에서도 불안하다.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왜 이 판세가 뒤집어졌느냐? 바로 문재인 때문에 뒤집어진 거예요. 문재인이가 낙동강 전선은 내가 지킨다 하고 난리를 치고 돌아다녔잖아요. 예. 그러는 바람에 이 반문 정서가 불이 붙은 거예요. 반문 정서에 불이 붙어갖고 야, 이거 국민의힘 지켜줘야 되겠구나. 이러는 바람에 우리가 참패를 면하게 된 겁니다. 예. 왜냐? 왜 반문정사가 불질렀느냐? 문재인이가 수준 이하의 발언하고 돌아다녔잖아요. 70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 아유, 70평생이 아니라 대한민국 유사일의 최고 악질 정부가 바로 문재인 정권. 왜? 무슨 경제 실패, 안보 실패도 실패지만은요. 대한민국 한민족이잖아요. 이 좋은 한민족. 이 한민족, 남한 안에서도 좌파, 우파 갈라치기 통치를 한 인간이 바로 문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권이 5년 만에 끝나는 것이죠. 그래, 이런 정권인데 70평생 처음 봐? 아이고. 그래도 너무 못하고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도하다? 이게 결국은요, 보수층 결집의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결론적으로 문재인이가 여권 특히 윤 대통령을 도와주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다. 그러면서, 자, 그러면 문재인 정권은 누가 열어줬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검사 때, 국정수사팀을 하면서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 탄핵으로 이어져갖고 문재인 정권 들어 세웠잖아요. 이러한 문재인이가 이제는 거꾸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은을 한 거예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데 문재인이가 지금 그치는 무능하니까 뒤로 살짝 빠지고 앞에 전선에 누구를 세웠느냐? 추미애를 세웠어요. 그러는 바람에 추미애가 1등 공신돼서 오늘날 윤 대통령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여권에서는요, 윤 대통령을 발탁한 것도 핍박한 것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권 가도를 열어준 것도 결국 전부 다 문재인이었다. 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예, 그래서 지금 문재인이가 키워주고 있는 이 판은 커지고 있다. 삼김여사로까지 여사 특검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오동훈 신임 공수처장의 출근길에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처장으로서 제일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잘 챙겨나가고 성실하게 수사를 하겠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인력 부족 문제라든가 이런 거, 그런데 충분한 수사가 가능하느냐 이런 지적과 관련해서 빨리 보고받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대통령까지도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겠느냐 이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아직 사건 보고를 받지 않아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인사청문회에서 원칙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다. 그래서 공수처의 여러 조직이 생겨난 맥락에 부합하게 성실하게 수사해 나갈 것이다. 그러면 그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필요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불러서 조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요,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은 일반론으로는 동의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지금 감사원의 표적감사, 이것도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흐트럼 없이 수사를 잘 준비하겠다. 그리고 이제 공수처 차장 인선과 관련해서는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조급하지 않게 3년 농사이고 아주 유능한 분을 모시자는 게 제 생각이다. 처장이 심을 기울여 발굴했구나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훌륭한 분을 모셔 나가겠다. 자, 그리고요, 이 검사 출신을 이제 이 차장으로 앉힐 거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직역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수사 역량 관점에서 훌륭한 사람, 그리고 제 부족한 부분을 잘 보충할 수 있는 분을 모시려고 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조직원이 열성을 다해서 국민을 마음으로부터 섬기고 성과로 보답해서 국민으로부터 꼭 3년 내에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김진욱이 재판꼴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자, 이 김진욱이도요, 이렇게 말은 아주 잘했어요. 말은 기가 막히게 잘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예, 말은 기가 막히게 잘했는데 하나도 이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김진욱 시즌2가 되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추미애 얘기를 좀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추미애가 말이죠, 제대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이제 어제가 되겠습니다. 어제 이제 종로에 있는 노무현 시민센터에서 이성윤이, 이거 이제 중앙지검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에 앞장섰던 인간이 바로 이성윤이에요. 이성윤이가 어제 북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제목하여 그것은 쿠데타였다. 여기에 추미애가 이제 나와서 이 발언을 했어요. 여기에서 뭐라고 했느냐? 이번에 이제 떨어졌잖아요. 한마디로 해서 이번에 전부 다 이제 추미애가 다 될 걸로 알고 개딸들이 추미애 지지하고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떨어졌어요. 예. 자, 추미애로 합의 봐. 이런 아예 그냥 대놓고 그 정도까지 이제 이 표어화 돼서까지 그 선거운동을 했지만은 결국은 미애로 합의 봐. 이렇게까지 됐지만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개딸들이 난리가 나갖고 지금 이재명을 압박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개딸 독재주의.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당심 위에 명심, 명심 위에 개심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이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추미애가 이재명을 오히려 곤궁으로 몰아넣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우원 씨가 된 거와 관련해서 내가 한 번은 응징을 해줘야지 나 없이 한 번 잘 살아봐.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일어난다. 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당 대표를 지냈죠. 그리고 이제 법무부 장관까지 해 먹었죠. 이런 인간이 말이죠, 응징한다. 잘해봐. 예, 불쑥불쑥. 그런데 저도 이렇게 살아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말이죠, 지금 이제 이 개딸들이 탈당을 나오잖아요. 지금 1만 명이 넘게 신청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탈당은 하지 말아달라. 예, 이재명도 탈당을 하지 말고 대신에 당비를 납부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지금 달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요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요렇게 해서 이제 본인이 열받았다는 얘기를 대놓고 하고 있어요. 대놓고. 자, 그렇게 이제 한마디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성윤이도 축켜 세우는 발.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대통령한테 핍박을 받았다 이거예요. 아유, 핍박받아? 아니, 윤 대통령이 핍박을 받았지 이성윤이가 핍박 받았습니까? 아니, 대통령의 끔찍한 사랑, 추미애의 사랑. 예. 그야말로 요거를 받고 살은 사람이 이성윤인데, 그야말로 경희대 유일한 검사장, 법대 후배다. 그래서 검찰총장으로까지 만들어주려고 하다가 실패로 끝났죠. 그런데 이성윤이가 어떻게 핍박을 받냐고요. 그래서 핍박받았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의도에 계신 민주당 당선자들은 그만큼 절실하고 절박하지 않은 게 문제다.
사실 절박하지도 않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하루빨리 이 정권을 끝내야 한다고 하는데 왜 그러한 절규와 고통을 외면하고 있느냐.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아니죠. 이제 뭐 22대 시작도 안 했으니까 여전히 선동선전 그리고 가짜 뉴스 그 유포에만 매몰되고 있는 추미애. 엄청난 또 사고를 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요거 제대로 걸린 것 같습니다. 예, 제대로.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말이죠. 이제 그 문재인이가 말이죠. 지금 이렇게 회고록 쓴 거, 이거에 관해서 뉴델리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칼럼을 실어요. 예, 유근일 논설 고문이. 그리고 조선일보에는 광고를 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광고 내용, 이 칼럼 내용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문재인 회고록을 4개 항으로 요약해서 때리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이가 현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걸 4개로 외교안보와 관련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을 때리고 있는데, 하나, 현재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굉장히 이념적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당신네가 더했어. 한마디로. 옳은 얘기죠. 이념으로 국민 갈라치기 했잖아요. 이념으로 미국, 그리고 일본을 배관시하고 중국, 그 다음에 북한을 껴안았잖아요. 두 번째, 위기를 낮추는 노력을 안 한다고? 위기 낮추는 노력을 안 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 유근일, 맞받아치는 얘기가요. 삶은 소대가리 쌍욕 들은 게 누구냐?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김정은이 억울해 한다고? 예. 그래서 이제 이건 일편단심 계속 그렇게 두드리나 하슈. 그 다음에 윤석열은 균형외교를 소홀히 했어? 윤탓 아니라 김정은 꼼수 때문이야. 아주 뭐 날카롭게 비판을 참 역시 그 원로 이 언론인 다워요. 그래서 이 문재인 회고록을 비판하는 4개의 항을 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문재인이 첫 번째 이 외교안보 정책이 과도하게 이념적이다라고 하는 비판과 관련해서는 이념 과익은 좌익의 의견과 훨씬 더 세다. 좌익들은 80년대 자신들의 이념을 갖다가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NLPDR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념은 이런 게 이제 이 NL파들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떼고 대한민국을 극좌 전체주의 일당 독재로 끌어가고 유엔